자세하게 들려주는 월간 치과계 이달의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월간 치과계입니다. 저희 월간 치과계에서는 독자 선생님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자 글로써 표현하기 부족한 원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한 필자의 생생한 육성으로 독자님들께 다가가려 합니다. 앞으로 독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잡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디오북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배 치과원장 박원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웨징 테크닉의 마지막 단계인 어드밴스드 케이스들입니다. 1호로와 2호로의 본 웨징 테크닉의 기본 원리, 시술 방법, 그리고 장기 임상 증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현재 GBR 수식이 대세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GBR 수식을 대신할 수 있는 얼터네이티브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수식이 본 웨징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심한 골결손으로 초기 고정을 얻지 못할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증례들은 5년 미만의 단기적인 케이스들은 배제하고 대부분 10년에 근접하는 롱텀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빛바랜 아날로그 사진들도 있고 그 역시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그대로 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사진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증례를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임상 증례 12로 하악 좌측 제2대구치를 발과하고 수술 2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계획한 케이스입니다. 우측 제2대구치는 디스탈 어센딩 네이무스에서 체득한 블록본을 이용한 본 웨징 테크닉을 사용했고, 지는 통법의 골이식술만을 이용한 술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좌우 두 술식을 비교할 수 있는 증례입니다. 쐐기골의 고정은 서머스 오스테오톰 키트를 이용하고 말레팅으로 추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디펙트의 크기는 갭 스페이스가 4.0mm 정도로 꽤 넓었습니다. 판막의 처리도 매우 중요하지요. 텐션 없게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노출이 된다면 혈액 공급의 문제로 시퀘스트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결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멤브레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만 저는 멤브레인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임플란트는 우측은 스테레오스 시스템 5.0mm 12mm 깊이를 사용하였고 좌측은 덴티움 임플란트 4.3mm 직경의 12mm 깊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테레오스 시스템은 현재 단종된 임플란트였지만은 과거에는 한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임플란트였습니다. 노벨 바이오 케어에서 인수 합병되면서 노벨 리프레이스라는 그런 상품명으로 변경돼서 사용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본 케이스에 다시 들어와서 디펙트 양이 너무 큰 관계로 치유 기간은 6개월 정도 두었죠. 최종 보철물 장착 후 8년 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고리식술과 본 웨징 테크닉 모두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만족합니다.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죠. 자, 두 번째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증례 13이 되겠습니다. 넓은 발치와 결손부에 하악 상행지 쐐기골을 이용한 증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치 전 군의 방사선 사진에서는 심한 치조골 소실을 보였으며 발치 직후는 넓은 골 결손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 갭 스페이스가
5.0mm 정도로 매우 넓었습니다. 디스탈 쪽 갭 스페이스는 상행지 블락본을 몇 조각으로 분쇄하여 쐐기를 만든 다음 디펙트를 채웠습니다. 채워진 쐐기골의 모양이 X선상에서 관찰되며 보철은 6개월 후에 시행하였는데 이식된 쐐기골 이식편이 잘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쐐기골이 생착되어 리모델링 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쐐기골의 생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로 3년, 5년, 그리고 9년 후에 환자를 리콜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술 3년 후에는 본 리모델링이 잘 되었고 쐐기골의 주변골과 잘 융화되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좋은 결과는 5년, 9년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만족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증례입니다. 임상증례 14이죠. 하악 제2대구치 주변으로 심한 치조골 흡수가 관찰됩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디스탈 쪽에 넓은 갭 스페이스는 상행지 협축 블록본을 이용하여 쐐기골 형태로 만들어서 채웠습니다. 쐐기골 이식 후 촬영한 X선 사진에서도 잘 채워진 골 이식편이 관찰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막이 텐션이 없게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골 이식편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보철물 상부 구조를 장착하였습니다. 골 이식편의 흔적을 그대로 관찰되며 아직 리모델링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철물 장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능 과정에서 서서히 리모델링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리콜이 어려웠으나 11년이 지나서야 리콜이 되어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식된 쐐기골은 잘 생착되어 기능을 잘하고 있었으며 약간의 골이 흡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흡수도 첫 번째 나사산에서 멈춰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의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한 케이스죠. 임상증례 15입니다. 디펙트 크기가 너무 커서 6.0mm 직경 10mm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펙트의 갭 스페이스는 4.0mm 정도였으며 갭은 상행지 협축 피질골을 채취하여 쐐기를 만들어 채웠습니다.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었으며 수로 X선 소견을 보면 디펙트 내에 채워진 쐐기골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부 보철물은 6개월 후에 제작하였으며 이때도 쐐기골은 주변골과 융화가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잘 수행했으며 수로 9년 후에도 내원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골 결선부에 채워진 쐐기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주변 골과 잘 리모델링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증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상증례 16입니다. 본증례는 4년에 걸쳐 상악동 수술을 실패하여 여러 번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실패하여 본 병원까지 흘러들어오신 환자입니다. 상악동 수술 후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하여 ENT에 의뢰되어 여러 차례의 진료를 받았었으며 임플란트 수술은 3차례 정도 시술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환자는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한 상악동 수술 부위에 가장 어려운 것은 리치 컨티뉴이티가 결손되어 리치가 컬랩스된 경우입니다. 재건하기 가장 어렵고 성공되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악 상행지에서 넓게 체득한 블록본을 리치 디펙트 부위에 쐐기로 이식 고정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협축 판막을 형성하였습니다. 협축 윈도우 부위는 골소실이 메지오 디스탈 쪽으로 매우 넓게 형성되었으며 상악동 내 점막은 너무 비우되어 있어서 적당량의 점막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cm 정도의 점막이 천공되었습니다. 리치 크레스트까지 골 결손이 있어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되어
어센딩 네무스의 자가골을 크게 체득하여 쐐기 개념으로 채워 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동내는 지노그래프트를 사용하였고 찢어진 상악동내 점막은 특별한 조치 없이 두었습니다. 쐐기골은 인접골의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고정이 잘 되면 추가 피세이션은 불필요합니다. 막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술 6개월 후에 판막을 형성하였죠. 결손된 협축 윈도우는 단단한 골로 잘 채워졌으며 자가골편 상부까지 골이 과성장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죠.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재건술 후 6개월 후에 방사선 불투과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골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쐐기골은 임플란트 시술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본 웨칭 테크닉을 설명드렸습니다. 적응증만 잘 선택하신다면 GBR 수식의 훌륭한 얼터네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치 디스컨티뉴이티 디펙트가 너무 커서 초기 고정이 부족할 경우 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 선생님들도 잘 활용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디오북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월간 치과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